I'm wishing you were somebody else. 조커와 펭귄을 물리치고 고담씨가 평화를 되찾은 것도 잠시. 법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얼굴에 바늘 잃고 투페이스가 된 하비덴트. 웨인 엔터프라이즈에서 해고된 뒤 리들러로 다시 나타난 에드워드 니그마. 서로 다른 이유로 브루스 웨인과 고담을 증오하게 된 두 사람은 결국 손을 잡고 복수를 계획합니다. 한편 배트맨 역시 새로운 파트너 로빈과 함께 또다시 위기에 빠진 고담씨를 지키기 위해 나서면서 펼쳐지는 이야기 배트맨 포에버입니다. 탑건의 발킬머, 폭풍의 질주로 스타덤에 오른 니콜 키드먼, 도망자로 나무 조연상을 수상한 토밀리 존스, 마스크와 에이스 벤츄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짐 캐리, 그리고 이티의 두루 베리모어까지 90년대 기준으로 봐도 은근 초과 캐스팅이었던 배트맨 모던 에이지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 속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배트맨 포에버는 1억 달러의 제작비로 3억 3,600만 달러, 하나로 대략 4,800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1995년 글로벌 흥행순위 5위를 기록했습니다. 조엘 슈마허 감독의 배트맨 시리즈는 흔히 망작으로만 기억하는 팬들이 많은데 팀버튼의 배트맨 1편과 2편빨로 3편까지는 나름 흥행에 성공했고 평점부터 흥행까지 전부 말아먹은 건 이놈입니다. 평가는 로튼토마토 39%, 메타크리틱 51점, IMDb 5.4로 워너브라더스가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60년대 코믹스 스타일의 배트맨을 제작하고 싶다는 이유로 감독부터 캐스팅까지 전부 갈아엎은 게 호평을 받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지만 사실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팀버튼 감독의 배트맨은 조커부터 펭귄 그리고 캐도먼까지 주인공보다도 더 주인공스러운 빌런 설정이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였는데 반면 3편의 빌런들은 짐 캐리가 리들러를 연기하는 건지 리들러가 짐 캐리를 연기하는 건지 혼란스러운 캐릭터 설정과 투페이스 또한 냉철하고 이성적인 면과 잔혹하고 비열한 성격이 공존하는 게 이 빌런이 존재하는 이유인데 영화에서는 그냥 노망난 사이코의 모습으로 형편없이 설정해버리면서 이런 명배우들도 살리지 못한 어설픈 캐릭터 해석이 확실하게 한몫했습니다. Was that over the top? I can never tell. 영화 속 첫 번째 오게티는 에드워드가 인간의 뇌파를 조정하는 장치를 개발해 프레드에게 실험하는 장면인데요. 머리에 뒤집어 쓴 장치를 고정시켜주는 검은 끈이 어깨에 걸쳐져 있는 걸 장면 내내 볼 수 있지만 프레드의 지식을 전부 빨아먹고 Sucking up your IQ. Vacuuming the cortex. 장면이 다시 넘어올 때는 왼쪽 어깨끈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심지어 짐 캐리도 끈을 풀려고 손을 올리는데 없는 걸 눈치채고 푸는 척만 하는 어색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리들러가 되기 전에 에드워드 모습 속에는 재밌는 디테일도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리들러는 배트맨 실사 영화에서 딱 두 번 등장하는데 최초로 배트맨 포에버와 두 번째는 2022년에 개봉한 더 배트맨입니다. 2022년 버전의 리들러는 완전히 재해석되면서 초록색 쫄쫄이 티를 입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지만 원조 리들러가 쓰던 안경만큼은 그대로 가져와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같은 안경은 아닌 것 같지만 독특한 투명태 안경은 확실히 짐 캐리의 리들러를 의식한 디테일로 보입니다. I think I deserve it. 리들러는 1940년대에 소개된 빌런인 만큼 이 작품 속에서도 원작 리들러를 오마주한 놓치기 쉬운 디테일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프레드를 살해하고 본격적으로 리들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배경에 크리스 크로스 세탁소라는 거대한 간판이 보이는데요. 이건 1948년 원작 코믹스에서 리들러가 처음으로 소개될 때 크리스 크로스 클리닝이라는 거대한 간판을 통해 수수께끼를 배트맨에게 전송하며 데뷔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오마주 정도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리들러라는 이름을 정하는 과정에서 본인을 퍼즐러라고 부르는데요. Puzzler. 퍼즐러는 1960년 배트맨 TV 시리즈에서 등장하는 빌런이기도 합니다. All right, Puzzler, your insidious little game is, as they say, up. 이게 왜 리들러에 대한 오마주이냐면 퍼즐러는 여기서 딱 한 번 등장하고 사라지는데 이유는 퍼즐러가 등장한 에피소드는 사실 리들러를 위한 에피소드였지만 당시에 리들러를 연기한 프랭크 고신이 출연료 문제로 참석하지 않았고 땜빵용으로 급하게 만들어진 캐릭터가 바로 퍼즐러였기 때문입니다. Puzzler. 그리고 이름에 대한 오마주는 리들러뿐만이 아닙니다.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딕 그레이슨 역시 로빈이라는 이름을 정하기 전 여러 이름을 던지는데요. I need a name. Batboy, Nightwing. 나이트윙은 딕 그레이슨이 배트맨의 사이드킥이 아닌 독립된 히어로로서 활동할 때 사용할 이름입니다. What's a good sidekick name? How about Dick Grayson, college student? Screw you. 리들러가 된 에드워드 니그만은 투페이스와 손을 잡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데요. 이때 갑자기 튀어나오는 장면이 리들러로서 처음 등장하는 나름 중요한 순간입니다. The Riddler. 하지만 뒤로 돌아가서 자세히 보면 등장하기 1분 전쯤 세트장 뒤에서 감독의 큐사인을 기다리는 리들러의 모습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Sparkling champagne and yummy poached salmon with little itty bitty quail eggs. We're of two minds about what to eat first.
투페이스와 손잡은 리들러는 보석상을 터는데 이때 리들러가 집어든 보석을 자세히 보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들어올립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갑자기 코딱지만한 다이아로 바뀌고 방금 그 주먹만한 다이아는 옆에 투페이스가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짐 캐리가 실수로 토밀리 존스의 다이아를 집어든 것 같은데 편집으로 대충 넘어가려다 딱 걸린 듯 합니다. Here's a good one. Is a good one. 리들러의 퍼즐을 들고 체이스의 사무실을 찾아간 브루스 웨인은 벽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고 박지로 해석하는데요. You have a thing for bats? Oh, that's a Rorschach, Mr. Wayne. People see what they want. 로르샤흐 테스트는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헤르만 로르샤흐가 고안한 실제로 존재하는 심리 분석용 진단검사로 총 10장의 잉크가 번진 그림을 두고 보이는 대로 자유롭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에 쓰이는 그림들은 대부분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극 중에서 등장한 로르샤흐는 물론 영화를 위해 만든 가짜 그림인데 이건 누가 봐도 박쥐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니라고 우기는 체이스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몰입하기가 힘듭니다. 에드워드는 자신이 개발한 장치를 고담 시민들에게 공개할 때 옆에 마이크를 자세히 보면 CNN의 로고를 패러디한 GNN과 함께 WAQD라는 로고가 보입니다. WAQD는 그대로 읽어버리면 왁드인데 철자는 다르지만 영어로 정신 나간 놈이라는 뜻입니다. My opinion, this letter writer is a total wacko. Wacko. Is that a technical term? 할로윈을 틈타 투페이스와 리들러가 웨인 저택에 침입하는 장면에서 리들러의 지팡이에 맞고 알프레드는 기절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알프레드가 기절한 채로 바닥에 쓰러질 때 악당들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쟁반을 옆으로 슬쩍 치웁니다. 기절하면서도 청소하는 알프레드의 직업정신이 돋보이는 오게티 및 웨인 저택에 침입하고 운명을 동전에 맡기는 투페이스는 의자에 앉아 동전을 계속 던지며 손상된 면이 나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이 장면은 마치 하비덴트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동전을 계속 던지는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럴 거면 동전을 왜 들고 다니냐며 설정 오류를 지적하는 팬들도 좀 있었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동전을 총 3번 던지는데 한 번은 알프레드, 한 번은 체이스, 그리고 마지막은 브루스 웨인을 위한 동전 던지기로 해석해볼 수도 있습니다. 훤칠한 키에 고급스러운 외모까지 작품성을 떠나서 보면 발킬머야말로 마이클 키튼의 뒤를 이어 브루스 웨인을 연기할 수 있는 상당한 포텐셜을 보여줬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면을 뒤집어 써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독특한 입모양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전투씬에서 배트맨의 입모양만 봐도 대역이라는 게 좀 심하게 티가 납니다. 대표적으로 파티씬에서 하비덴트와 싸울 때 배트맨치고 화려한 동작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때 배트맨의 입모양으로만 발킬머가 아닌 대역인 게 확실하게 보입니다. 여담으로 발킬머는 탑건 매버릭 이후 인터뷰에서 기회가 된다면 다시 배트맨을 연기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2025년 4월 1일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탑건은 발킬머의 유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킬머의 입모양을 유심히 보다 본의 아니게 오게티도 하나 발견했는데요. 총에 맞고 기절한 브루스 웨인이 깨어날 때 베개에 BW 로고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장면이 다시 넘어오면서 로고가 사라집니다. 화려한 캐스팅 라인업뿐만이 아니라 이 영화는 카메오마저도 화려한데 로빈이 배트맨 행세를 하며 돌아다닐 때 배트모빌 앞에 몰려든 여성들은 당시 TLC와 함께 전세계의 걸그룹 열풍을 불러일으킨 R&B 그룹 엠보그의 카메오 출연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로빈과 싸우는 엑스트라는 분장 때문에 알아보기 힘들지만 B급 액션 영화의 전설적인 배우 돈터 드래곤 윌슨입니다. 지금의 이름이 좀 낯설 수도 있지만 슈마우 감독에 따르면 발킬머나 로빈을 연기한 크리스 오도넬보다 돈 윌슨이 카메오로 출연한다는 소식에 촬영장을 구경하러 온 팬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This is the great Don the Dragon Wilson. Tons of kids came this night to meet Don the Dragon. 그리고 마지막 특별 출연은 고담의 기자로 새롭게 등장한 가십 거티인데요. 가십 거티는 배트맨의 공동 창작자 박케인의 아내입니다. 단 이 편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팀버튼의 배트맨 시리즈에서도 카메오로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조엘 슈마우 감독의 배트맨에서는 아예 캐릭터까지 만들어 역할을 주었고 4편까지 등장합니다. 극중에서 브루스 웨인은 부모가 죽은 날을 떠올리는 플래시백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플래시백이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게 토마스 웨인의 일기장인데요. 아빠의 일기장은 마치 영화 스토리의 중요한 장치인 것처럼 연출되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고 장면이 넘어가는데 이 일기장에 대한 복선은 삭제 장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삭제 장면에서는 브루스 웨인이 어릴 적 일기장을 떨어뜨린 동굴로 다시 찾아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일기를 읽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기에는 브루스는 극장에서 만화를 보고 싶어 했지만 마사와 나는 조로 영화를 보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브루스는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를 읽고 내 잘못이 아니었어 라고 말합니다. Not my fault. 참고로 DVD에 수록된 이 삭제 장면은 모두 내 잘못이었어로 오역되어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all이 아닌 not으로 내 잘못이 아니었어 라고 하는 겁니다.
Not my fault. 왜냐면 브루스 웨인은 부모의 죽음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 죄책감이 배트맨을 만들어냈다고 믿어왔는데 아빠의 일기를 통해 운명이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배트맨이 되었다는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그려낸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조엘 슈마허 감독은 이 삭제 장면을 통해 배트맨과 브루스 웨인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영화의 흐름상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추가로 이 삭제 장면에 대해 알고 배트맨이 리들렉에 던진 마지막 대사를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You see, I'm both Bruce Wayne and Batman. Not because I have to be. Now, because I choose to be. 워너브라더스의 고집으로 짐 고든 역의 팻 잉글과 알프레드 역의 마이클 고프를 제외하곤 배우와 제작진이 전부 교체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손해를 본 배우는 거의 엑스트라 수준으로 잠깐 등장하고 팬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빌리 디 윌리엄스로 볼 수 있는데, 윌리엄스는 팀 버튼의 버전에서 하비 덴트를 연기한 배우입니다. 스타워즈 시리즈의 랜도 역으로 이미 유명해질 대로 유명해진 윌리엄스는 단역인데도 이 역할을 맡은 이유가 후속작에서 투페이스로 등장할 날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I really wanted desperately to do obviously Two-Face. 하지만 투페이스가 메인 빌런으로 등장한 3편은 하비 덴트를 포함해 배우와 제작진이 전부 교체되면서 실현되지 못했고, 윌리엄스는 이후 인터뷰를 통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Been different than Tommy Lee's. I got my own kind of madness. Well, that's the way life is. Showbiz, baby. 심지어 배트맨 영화가 개봉하고 코믹스에서 팀버튼 버전의 하비 덴트가 투페이스로 등장한 설정도 있었지만 이것마저도 캐트우먼에게 사망하는 설정으로 짧게 마무리되면서 아쉽게 사라졌습니다. 영화 속 마지막 비하인드로 극중에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악한 수용소에 갇힌 리들러를 찾아가는 마지막 장면에서 아무런 소개도 없이 등장한 이 의사의 이름은 닥터 버튼입니다. 이름과 산만한 머리 스타일만 봐도 바로 짐작이 가지만 배트맨 시리즈의 시작을 알린 팀버튼 감독을 향한 오마주로 조엘 슈마허 감독이 창작한 캐릭터입니다. 원래 닥터 버튼은 보다 더 비중 있는 캐릭터로 영화 초반에 악한 수용소에 갇힌 하비 덴트가 버튼 박사를 속이고 탈출하는 장면도 있었지만 결국 삭제되었습니다. 영화 속 마지막 오게티로 엔딩 크레딧의 모션 픽처에서 픽처의 철자가 틀렸습니다. 배트맨 모던 에이지 시리즈를 이어나간 조엘 슈마허의 배트맨 포에버 속에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